남의 흉은 사흘이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우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흉은 사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늘 제게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흉보고 욕한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이 아무리 흉보고 욕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니 너무 화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나를 터무니없이 욕하는 것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도 에이, 남의 흉은 사흘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남을 욕하는 일이 즐겁다고 안주 삼아 나를 욕하더라도 이 바쁜 세상에 남이 나를 계속해서 욕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퍽 무관심한 편이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참으로 고단한 전시적 인생입니다. 한여름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다녀도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을 만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한여름에 정장 차림으로 다니면 그 얼마나 더울까요?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한 차림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전시적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짙은 검은색 계통의 양복에 넥타이 차림이죠. 이 또한 외면을 통해 국민에게 권위를 전시하기 위한 차림새입니다. 오래전 영부인 한 분이 일반적인 한복 차림에서 벗어나 궁중에서 왕비가 입는 한복 차림을 하고 행사장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지나친 전시적 옷차림이라 할 수 있겠죠. 음식점 입구 유리 진열대 안에 차림표별로 전시되어 있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핀으로 만든 그 음식들은 밥알 하나하나, 국수가락 하나하나, 심지어 고춧가루가 뿌려진 국물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전시된 음식이 먹고 싶어 군침이 도는 일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음식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먹기 위한 음식이 음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는 내가 보여주지만 그 인생은 남의 인생이죠.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은 마네킹의 옷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고객의 옷입니다. 마네킹이 그 옷을 자기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우리가 그런 마네킹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은 고객의 옷을 입은 백화점 마네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전시품이 아니죠. 만일 내 인생을 디스플레이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해야지. 남을 위해서, 남에게 전시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닐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이 뭔가 그럴듯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남이 보기에 내 인생이 대단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예정된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내 인생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남의 기준에 의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아마 불행한 일일 테죠. 남의 기준이란 다양하게 짝이 없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남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그만큼 무의미하죠. 그나마 나의 삶이 남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면 괜찮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그렇지는 못하죠. 남은 내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나의 잘못된 점부터 먼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더 잘못되게 하려고 합니다. 잘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더없이 인색하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열망의 조건에 맞추어 내 삶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불행은 이미 성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 기업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정부에서 누가 요직에라도 오르면 그들의 표정이나 몸가짐이 예전과 퍽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전보다 우월해진 자신의 겉모습을 통해 남에게 더 많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미묘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전시적 삶으로 진입한 결과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보석 반지를 낄 수는 있지만 손가락은 오직 10개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보석 반지를 10손가락에다 다 낄 수는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반지를 낀 10개의 손가락, 그 손가락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과연 느낄 수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몸에 장식을 많이 한 이들을 보면 흉하고 추해 보이죠. 귀걸이를 조롱조롱 몇 개씩이나 하고 목걸이는 물론 팔찌와 발찌까지 한 여성들을 보면 어떠세요? 저는 왠지 그 여성이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입술이나 혀끝에 피어싱을 한 젊은이를 보면 밥 먹을 때 불편할 텐데 저러다 설암에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남은 정작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설로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 아닐까요?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 있습니다. 외면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는데요. 외형 중시의 삶,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